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박 대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알아볼 거냐면은 자, 신규 상장 종목군들 중에서 최근에 급락한 종목군들 있죠. 특히나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1월 이후에 상장이 되어서 급락한 종목군들. 그래서 노타, 이노테크, 큐리오시스 그리고 세나테크놀로지 이렇게 4개 종목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 노타 22,000원에서 시작해서 65,000원 찍고 지금 현재 35,600원까지 떨어졌고요. 이노테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각하죠. 자, 85,000원까지 키웠던 고점권이 지금 현재 41,000원까지 떨어지면서 저점권을 이탈을 하는 모습이고요. 큐리오시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늘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61,600원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세나테크놀로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자, 장 초반까지는 좋았습니다. 시가 12만원대에 출발해가지고 고가 17만원까지 올라가더니 결국에는 흘러내리면서 8만원까지 하락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4개 하반기 신규 상장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특히나 최근에 급락세가 연출이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객관적으로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악재라고 볼 수 있는 사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노타부터 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노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때요? 자, 3연상 이후에 추가 상승 하지만 상한가 결국엔 가지 못하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흘러내렸습니다. 이 종목은 며칠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렸을 때 뭐라고 했어요? 결국엔 정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흘러내리니까는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된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5일선 이탈하면서 급격하게 무너졌고 자, 수요일, 목요일날 어느 정도 좀 버텨내주는 모습들 형성됐지만 결국에는 5일선 회복 못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흘러내렸죠. 그러면서 오늘도 역시나 크게 빠졌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마이너스 17%까지 떨어졌다가 아래 꼬리를 달아 주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사실상 가장 큰 아쉬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해가지고 노타가 하락을 형성해 주는 데 있어서 악재가 있을까라고 보면 사실 없어요. 악재가 될 만한 뉴스는 사실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없습니다. 자, 네이버에도 쳐보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노타에 대해서 악재가 될 만한 건 없어요. 그냥 장중 몇 퍼센트 하락이 되었다 정도만 있지 상대적으로 악재가 될 만한 뉴스가 있는 거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일단은 해당 기업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투자 경고를 받고 난 이후부터 사실 밀린 건 맞아요. 그쵸? 투자 경고를 받고 난 이후부터 밀린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 경고 지정이 해지가 되는 시점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최소한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녹록지 못한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특히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된 게 11일이에요. 그쵸? 11일. 그리고 이제 11일 이후에 계속해서 흘러내렸던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고 이러나 저러나 일단은 뭐가 돼야 돼요? 해제가 돼야 돼요. 근데 해제가 되려면은 적어도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로부터 해당 사항이 되지 않을 경우 해제가 된다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게 되었을 때 지금 시점에서 적어도 11일 이후니까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더 눌릴 수도 있겠다라는 일단 생각을 가지고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일단 생각을 가지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는 이것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일단 오늘 아래 꼬리를 달아줬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키포인트는 35,000원을 1차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2차적으로 3만원, 25,000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2,000원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하루 동안에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는 시점까지 만약에 밀리게 될 경우를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지게 될 경우에 전반적으로 어디까지 밀리게 되는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슈는 결국에는 뭐예요? AI입니다. AI.
그쵸? AI이기 때문에 역시나 AI는 결국에는 누가 반도체가 변동성을 보여줘야 돼요. IT가 변동성을 보여줘야 돼요. 사실 노타가 오늘 또 떨어진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또 본다면은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는 역시나 시장의 영향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시장도. 특히나 코스피 지수가 좀 하락폭을 키웠고 그 중심에 있는 과정에서 역시나 미국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다음 주에 미국 증시가 추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국내 증시도 빠질 가능성이 크고 그 중심에 역시나 반도체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하면서 다음 주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어디에 소통방에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노타에 대한 움직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소통방으로 입장하셔서 말 그대로 35,000원, 3만원, 25,000원 그리고 최저 22,000원까지 눌리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비해서 여전히 저는 뭐예요? 매집 기회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함께 좀 체크해 보셨으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이제 이노테크입니다. 자, 이노테크 같은 경우에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역시나 삼상 가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밀렸다. 상한가 기록을 했죠. 특히나 이노테크도 실로 오래간만에 뭐가 형성됐어요? 상장 첫날 따따블이 됐죠. 따따블이 됐기 때문에 내심 3연상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3연상 가지 못하고 최고점 찍더니 밀리기 시작하더니 여기까지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85,000원 최고점에서 지금 최저점 41,000원까지 반토막이에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노테크에 대해서 악재가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본다면은 사실상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만들어질 만한 뉴스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에는 공식적으로 표시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뉴스로 좀 찾아보자고요. 뉴스로 역시나 이노테크를 좀 찾아봤더니 마찬가지로 소위 말해가지고 악재가 될 만한 모멘텀이 형성될 만한 포지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적으로 입성을 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이후의 수급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가지고 신규 상장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신규 상장하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어디에 포트에 여러분들 담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종목군들의 변동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과정들, 즉 수급이 뒷받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략을 하시라고 얘기를 드려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낙폭이 컸었던 포지션들이 형성됐고 그 과정에서 역시나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군들 물론 지금 저희는 이 4개를 보지만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하락폭이 커요. 하락폭이 큽니다. 그 말은 투심이 많이 움직임을 만들어줬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솔직히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특별하게 형성이 될 만한 모멘텀이 연출되는 포지션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것도 저는 매집의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느 시점에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고 이것도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노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일단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역시나 해당 기업도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지션이 어디에 연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무슨 기업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그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과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노타랑 비슷하게 일단은 조금 수급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다행스러운 점은 노타는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보이다가 눌렸고, 그 과정에서 이노테크는 지지받을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눌렸던 점들은 있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게 크게 밀렸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겁먹을 포지션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눌리게 될 때는 일단은 기본적인 포인트는 4만 원. 4만 원을 1차적으로 일단은 체크를 해보면서 여기에 대한 지지 여부가 형성이 되는지를 1차적으로 보시고, 만약에 회복이 될 경우에는 이제 5만 원. 5만 원이 역시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장 첫날에도 5만 원을 일시적으로 눌렀지만 결국엔 버텨내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에 중요한 건 저는 4만 원과 이제 5만 원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 종목도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저희가 어디에서 소통방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나 이노테크도 한번 다음 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같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소통방으로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큐리오시스로 가겠습니다. 큐리오시스도 많이 아쉽죠. 이 종목도 목요일날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노테크랑 똑같이 뭐가 됐어요? 따따블로 시작을 했죠. 따따블. 그래서 상한가를 갔는데 해당 종목은 어떻게 됐어요? 이노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방을 보이다가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첫 시초가부터 따따상으로 시작을 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얘기를 드렸듯이 신규 상장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받다 보니까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바로 주목이 됐다라고 우리는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기업이 좋은 부분들도 있겠죠. 이 기업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고, 이 기업도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역시나 이 기업도 보시면은 어때요? 소부장 전문 기업이다. 그러면서 이제 생명과학 소부장 전문 기업인데 바이오 엔지니어링 및 자동화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랩 오토메이션을 구현하기 위해 바이오 연구 장비 랩 오토메이션 제품 및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들을 주력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쪽에도 관심이 있고 제약 쪽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복합적인 수급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뭐가 형성되면서 반도체 섹터의 급락이 형성되면서 어쩌면 이 기업도 같이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역시나 어디에 나와 있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미 오늘 시초가에서 96,400원까지 올라가긴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추가 상한가를 기록하지 못한 시점부터 바로 뭐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차익 매물이. 그러면서 흘러내렸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시장이 버티지 못하고 밀리니까 얘도 차익 매물을 버티지 못하고 흘러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 얘는 오전장에 버텨내면서 그래도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버틸려고는 했을 거예요. 근데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급격하게 저점권을 이탈하기 시작을 하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훅 무너졌죠. 이렇게. 그러면서 하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자,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이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외인들의 수급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기관하고 개인이 싸웠어요. 기관하고 개인이 싸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기타 법인 쪽 그리고 기타 금융 쪽에서 물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보험 쪽에서는 반대로 빨간불을 보여줬죠. 자, 그렇다라는 건 결국에 기타 법인 쪽의 물량들이 결국에는 일시적인 낙폭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역시나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기회라고.
다만 하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날 시초가가 중요한데, 시초가 포지션의 기준점은 저는 이제 얼마가 되냐, 55,000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월요일날 55,000원 기준으로 위에서 만들어지냐 밑에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시면서 대응에 임해 보시면 어떨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큐리오시스는 역시나 월요일날 55,000원 기준으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나 이 큐리오시스도 대응을 함께 해보고 싶다라면은 어디에 소통방에 들어오셔야 저희가 대응 관점을 얘기 드릴 수 있겠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마지막 오늘 상장한 세나테크놀로지 한번 볼게요. 세나테크놀로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장 초반에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밀리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고, 이것도 어느 정도 좀 버텨낼 수 있는 포지션들이 있었지만 얘도 어떻게 됐어요? 오후장 들어서 시장 꺾이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얘도 추가 하락이 연출이 되면서 빠졌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죠. 그리고 얘도 공교롭게 얘도 오늘 보시면은 누가, 물론 외인들도 매도를 했지만 기관들, 그 중에 이제 기타 금융 쪽에서, 기타 법인 쪽에서 물량들을 크게 던졌죠. 그러면 지금 봐신 것처럼 큐리오시스도 그렇고 세나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얘들은 결국에는 누가 기타 금융이라든지 기타 법인 쪽이 추가적으로 물량들을 던지는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현재 시점에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지션이 말 그대로 월요일날 대응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수급이 유입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종목도 역시나 만약에 눌리게 될 경우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75,000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5,000원.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 종목도 75,000원 기준으로 위에서 시작하냐 밑에서 시작하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위에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눌렸을 때 75,000원을 버텨내느냐, 만약에 위에서 시작했을 때 75,000원을 뚫고 올라가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저희 어디에서 소통방에서 다 대응 관점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이 네 종목 중에 하나라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 계시면은 빨리 저희 소통방 입장해 주십시오.